자, 정묘일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공부를 한번 좀 해보시자고요. 이 정묘일주는 뭐 아시는 것처럼 이 일지에 자오묘유 왕지를 놓고 있습니다. 일지에 이렇게 왕지를 놓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특징이 있어요. 일지에 왕지를 놓고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으로 특징은 우리가 이렇게 뭐 정묘라든가 어떤 사람이 신유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기유라든가 또 어떤 사람이 임자라든가 이렇게 놓을 수 있는데 여기다 제가 오는 굳이 제외해 놨어요. 이게 순잡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외를 했는데 일단 여러분이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렇게 지지가 아주 순수하게 록왕으로 깔린 이렇게 자오묘유가 있답니다. 있는데 이런 사주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대개 보면 이게 12운성입니다. 12운성으로다가 뭘로 들어갔냐면은 록이라든가 걸록이라든가 제왕이라든가 생이라든가 두 번째 12운성이 이것 외에 절, 태, 사, 묘 뭐 이렇게 들어간 사람들 있죠?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은 멋, 사치, 그 다음에 쉽게 말해 똥족 여기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들어온 사람은 그냥 쟤를 그냥 아끼고 전략형들이야. 이해가 되셨나요? 볼까요? 정묘는 12운성을 한번 보시자고. 뭘로 들어와 있죠? 신유는 록, 기유는 생, 그렇죠? 임자는 왕, 그렇죠? 그러니까 요 유해들의 사람들은 아주 멋쟁이들이 많아요. 요 유의 사람들은 그 다음에 사치도 부릴 줄 알고 그 다음에 명품족들이 많답니다. 똥족을 우리가 명품족이라 그러죠? 약간 사치스러워. 특히 여명의 입주에서는 그렇답니다. 근데 같은 여명이라도 이렇게 놓고 있죠. 절대사묘를 놓잖아요. 절대사묘에 무슨 뭐 병도 그렇고요. 이거 나와 있습니다만 별로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자, 그런데 하나의 조건이 있어. 반드시 이렇게만 나서는 안 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기유예요. 생을 낳았어요. 이 사람이 오화가 있을 수도 있죠. 록을 낳았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야죠. 이 사람은 반드시 사치스러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오화가 여기 들어올 수도 있고 여기 들어올 수도 있죠. 근데 사화가 오가 아니라 살에도 상관이 없잖아요. 여기 있고 여기 들어올 수도 있죠. 제왕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요 운에 쪼쫀에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멋쟁이면서 사치스럽거나 똥족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신묘라고 보자고요. 신묘는 절을 낳았죠. 여기 보니까 이제 신유도 있고 뭐 신묘도 있습니다만 여기 절을 낳았어요. 이 재를 절을 낳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 보니까 어떻게 나는 오화가 이렇게 올 수도 있죠. 병을 넣죠 이렇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사람이에요. 구두쇠들이야. 근데 밑에 전부 다 이렇게 자오묘유를 낳았으니까 우리 뭘 낳나요? 도화를 낳았다 이러잖아요. 이게 쉽게 말해서 일지도화예요. 그렇죠? 일지도화는 12신살도화, 삼합도화는 아니죠. 진도화가 어떤 도화예요? 진도화는 진짜도화. 이게 뭐냐면 삼합도화예요. 삼합도화는 뭐예요? 뒤 연반겁이잖아. 그렇죠? 그 무조건 뒤에 들어오는 녀석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에 들어오는 녀석은 해묘미잖아. 해 뒤에 자. 여기는 사유축이니까 오. 여기는 신자지니까 신 뒤에 오는 것은 유 이렇게 들어오죠?
이랬을 때 우리가 예쁘구나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를 보고 우리 뭐라 그래요? 예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쁜 사람도 있어요. 있다고요. 여기 뭐 종류도 있고 많겠죠. 뭐 이렇게 예쁜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통 자오묘유를 넣으면 일지에 자오묘유 왕지에 도화를 낳아서 예쁘겠구나. 근데 그건 예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삼합의.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해묘미니까 해자를 놓게 되면은 우리가 미유겠구나라고 얘기는 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돼. 요 부분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번 좀 공부를 해보시고. 선생님 똥족이 뭡니까? 아니 똥족은 이거 모르세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똥족 이러잖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래서 일단 정면을 이제 보시는데, 자, 정면은 이렇게 보시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의 형상은 보니까 이렇게 정화유성의 묘의 경림을 놓고 별과 토끼를 놓고 촛대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천간동물은 당연히 족제비 유자를 써서 족제비를 낳고요. 그 다음 무슨 귀인 이렇게 나와 있게 효신의 철새 계금에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무조건 일지가 병이 되든, 이 병은 역마예요. 그렇죠? 병이 되든 생은 장생이에요. 그렇죠? 이 장생을 놓든 둘 다 뭐라 그랬어요? 이게 문곡이니 학당이니 문창이니 다 해당된다 그랬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조건 일지가 생병에 놓이면은 무조건이다. 근데 어떤 사람이 보니까 이래 병신이야. 아까 보니까 어떤 분이 임신이었던가? 그랬군요. 그건 장생이죠. 12시 사람이 병에 놓여있어요. 이렇게. 병에 놓여있어요. 병에 놓였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 이 사람이 병인이라고 하자고요. 병인이라고 하자고. 뭐 이렇게 하자고. 임신이라고 하자고. 임신의 생이라고 하자고. 장생이야. 장생인데 이 사람이 인목이 딱 들어오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충이 들어오죠. 이게 병이 들어오죠. 이걸 우리가 생병의 충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생병의 충이 들어올 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공부하러 갈 것이고, 하나는 몸이 아플 거예요. 그런데 공부에 전념하면 다치지 않을 것이고, 시험을 치거나 나가 빨빨거리면 분명히 다칠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생병의 충을 반드시 중요시 여길 것, 요 생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병은 제가 뭐라 그랬나요? 병은 12신살에서는 역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역마는 뭐 돌아다닌다는 그런 얘기니까, 뭐 너무 잘 아실 거고요. 역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지가 병으로 놓여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일단 역마가 대단히 강하게 작용하더라. 그 다음에 일지가 생으로 들어와도 기본적으로 배우고 익히해. 강하면은 우리가 갑자 일주도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정묘 일주도 똑같이 다들 인성이 록왕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모친의 영향력이 대단히 강하죠. 그러니까 모친의 영향력이 강하다는 것만큼 나의 입장, 어머니가 나를 도와줄 힘이 세다고 하는 것은 소행강 때문에 나무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모자, 멸자 이렇게 효신이지만 대표적으로 왕지의 인성들은 모자, 멸자더라 이래요. 그러니까 남명이건 여명이건 왕지의 인성을 놓은 사람들은 부부 관계가 어떨까요?
지지고 볶고 하는 거예요. 편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잘 보시라고요. 그러면서 한편 배우자가 서로 상대방의 부모를 미워하게끔, 반드시 그것도 어머니를 미워하게끔, 제가 지금까지 관찰하고 임상해 본 결과는 다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한번 좀 주변에 한번 좀 잘 한번 지금부터 한번 좀 살펴보시면은 아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모자 멸자가 좀 분명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좀 얘기를 좀 한다면은, 인성이 말이죠, 록왕으로 들어와 있어요. 인성이 록왕이라고, 지금부터 이제 호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좀 해보신다면, 인성이 보니까 묘갑을 이래서 전부 다 록왕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더라. 인성이 록왕의 병궁에 이렇게 놓여 있다고 한다면, 인성 록왕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자존심이 세요. 엄청 세다고요, 자존심이. 그래서 누가 건드리면 바로 파르륵 떠는 사람들이 바로 인성 록왕인데, 자, 인성 록왕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구분을 하면, 육친의 관점, 그 다음에 심리의 관점, 그 다음에 사회적 관점, 이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당연히 육친은 모친을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모친의 동태가 록왕으로 놓여있다 라고 한다면 어머니의 등치가 이만해.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썬파워와, 대체적으로 이 집안은 어머니의 영향력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자고요. 이 사람이 여명이라고 보시자고요. 여명이라고 보면 이 사람의 어머니, 이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어머니 있잖아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능가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남명이라고 해도 똑같아, 상황은요. 똑같아. 그래서 남녀명이 전부 다 마마보이의 형국을 띌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자주적이지 않는 사람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돈을 아낄까요, 안 아낄까요? 안 아끼는 거야. 왜? 아낌없이 받았기 때문에. 모자 멸자잖아요. 뭐 이게 갑자든 뭐 정묘든 다 똑같다니까요. 그게 보면은 인성이 록왕으로 들어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모친의 영향력이 대단히 큰 사람들. 근데 어머니가 영향력이 있다 없다고 하는 것은 실제 어머니가 경제력, 그 다음에 어머니가 집안을 좌지우지할 만큼의 파워가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하고는 대체적으로 인연이 짧지만 어머니하고는 인연이 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리는 아까 제가 자존심이 대단히 강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회적으로 보면 하나의, 나는 공부와 관련을 하는데, 자, 여러분 인성이 말이에요. 인성이 만약에 그냥 록으로 들어오고 제왕으로 들어왔고, 이것이 나의 일지의 생으로 놓인다라든가 일지의 무슨 걸록으로 놓인다 한다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교수예요. 근데 인성이 록왕의 병궁에 놓여 있어. 그러면 공부 자체를 위해서, 공부 자체만 위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야. 그래서 정묘일주는 인성이 록왕인데도 진짜 안타까워요. 쉽게 말해서 공부로 성공하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그래서 한 길을 꾸준히 가셔야 돼. 정묘일주들은 그래야지만 성공의 가도를 달릴 수가 있어. 그래서 이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공부로서 성공하기가 대단히 힘들더라. 왜? 이미 배우면 자꾸 옮겨 역마를 낳기 때문에. 그래서 정묘일주가 반드시 인성으로, 즉 대학 교수든 뭐든 이렇게 프로의 별을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로 성공하지 못한 이유. 쉽게 말해서 공부를 좋아하는 것과 공부를 지독하게 파갖고 성공하는 건 틀리는 거예요. 공부를 좋아한다는 것은 조금 배우면 또 다른 거 배우고 이렇게, 그런 게 공부에 흥미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경우를 우리가 좀 본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우리가 자형을 좀 한번 본다면은요, 자형. 이 사람은 자형이 촛대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자, 사람의 형국을 우리가 쭉 보면은 뭐 삼명통해에 들어가가지고 뭐 우리가 좀 보고도, 또 그 다음에 자의 형상을 보면은 이렇게 한번 보시자고요. 이 화가 손바닥 속에 이렇게 놓여있는 형국이에요. 그쵸?
이렇게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이 묘라고 하는 이 위에 불을 딱 이렇게 피워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촛대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촛대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심리적으로다가 촛대 손바닥에다 불을 놓고 초의 형상에 불을 놨기 때문에 아주 미약한 바람에도 흔들리는 심리 변화가 대단히 강하더라. 근데 또 하나를 보시자고요. 어떤 사람이 정류예요. 정류는 보니까 부처님의 사종이 있죠. 이렇게 종이 있어요. 그렇죠? 종을 뒤집어 놓은 속에다가 이 속에다가 기름을 붓고 활을 딱 해서 이 불은 오래 간답니다. 심지가 굳어요. 그래서 왜? 쇠에다가 담아놓은 불이기 때문에. 여기는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아니면 이 촛대 위에 바로 올려놓은 불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를 진득하게 가져가기가 대단히 힘든 경우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일단 정류에 비해서 정묘일주는 인내심이 대단히 약한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정화에 대해서 우리가 자의 형상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를 해본다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정화. 이 정화는 보니까 자의 형상을 보면은 뭐 천간 동물로도 그렇습니다만, 동물로는 족제비를 놨어요. 그렇죠? 족제비를 놓고 자의 형상이 보니까 정화 위성을 놨어요. 위성, 성이라고 하는 것은 별자리를 이렇게 놓고 지지에다가 묘의 경림을 놨어요. 경림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우리 꽃밭이에요. 그냥 꽃밭. 그러니까 별이 꽃밭에 흩어져 있는 형상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대단히 이런 사람들은 신기가 발달해 있어요. 신기가 발달해 있고, 한편으로서는 어떻다고요? 한편으로서는 굉장히 인스피레이션, 영감이 발달해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도 참 잘해. 그런데 한번 좀 보실까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정화일주를 지지로 보면 몇 개든가요? 5개일 거예요. 그렇죠? 정묘에, 정사에, 정미, 정축에, 그 다음에 정유에, 그 다음에 정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한결같은 게 뭐냐면, 정화는 천간 동물로 보면은 뭘로 들어간 족제비지만은, 한편 정화되었던 정화는 우리가 주작을 놓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작은 붉은 새를 가지고 우리가 주작이라 그러죠. 그렇죠? 물론 을목을 놔도, 을도 원래는 이게 태근에 새를 놨죠. 그렇죠? 새 을자니까. 그래서 여기도 새를 놓고 여기도 새는 똑같아. 그래서 정화와 을목은 원래 말을 잘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화는 주작의 대표 형상이고 양의 발산이 그렇죠. 감성의 대표 영역이라 말들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근데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것과 잘하는 것과 말을 잘 말하는 것과 잘 말하는 것과 말을 잘하는 것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말하는 것과 말 잘하는 것은 이건 다변이에요. 다변은 말이 많다고 하는 얘기예요. 말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보시면은 요 정묘, 정사 요쪽들은 정묘, 정사, 정미까지가 전형적으로 요게 양의 발산들이죠. 발산이고 여기 축, 유해는 음의 수용이야.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정묘, 정사, 정미일주들은 말 못하다 죽은 귀신들이 있어. 말이 많아. 이건 남명이라도 똑같아. 여러분, 이 정미일주 남명들도 얼마나 다정스러운지 몰라요. 말을 할 때 꼭 여성 이상이야, 여명 이상이야. 아주 그냥 다정하고 다감하고 아주 인정스럽고, 그다음 말도 끊임없이 쉼없이 해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땐 곤란한 게 있어요. 이쪽은 벌써 한 그릇을 먹었는데 저쪽은 밥을 먹지를 않았어.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묘, 정사, 정미 일주들은 이렇게 말을 기가 막혔는데, 거꾸로 정축, 정유, 정해 일주들은
말이 적을까요? 말이 많아요. 근데 역시. 네. 어느 쪽이 말을 잘하냐면 양의 발선이 훨씬 잘해요. 훨씬 말을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 말을 잘하려고 하면은 내 사주팔자를 보고선 재, 관, 식재, 관이 다 편으로 들어와 있죠. 상관, 편재, 편관을 낳았죠. 누군가가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주팔자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보니까 여기는 무슨 편인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겁재, 그 다음에 이 정사일주들은 말을 예쁘게 못해요. 겁재가 들어와서 이 화상도 식신을 아주 예쁘게 얘기를 해. 남자든 여자든 너무 아주 곱게. 근데 말이 많아. 그 다음에 정축도 식신인데 여기는 축토를 낳죠. 원망 어린 말투가 많아. 그 다음에 여기 유는 금을 낳죠. 재를 보고 가. 그래서 아주 이기적이고 계산적이야. 여기는 정관을 낳죠. 관이, 즉 물이 불을 끄는 형상이라 말이 많은데 반면 기승전결이 정확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여기가 뭐예요? 다변의 대표적이야. 들어보면 말은 많은데 떡떡 부러지는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 정화일주는 뭐예요? 주작을 낳았어요. 그렇죠? 천간에 동물의 족제비를 낳기 때문에 먹과 맛의 대명사들이 많아요. 여성스럽고 실제 말도 아주 그렇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묘일주들은 이렇게 하여튼 주작일을 낳았기 때문에 말도 많고 다정다감한 유형들이 대단히 많더라. 우린 그렇게 볼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서는 인성이 록왕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배움에 관한 흥미가 많다고 하는 것은 재주도 많은 사람이구나. 못하는 게 없어요. 이것저것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병재 역마를 낳았다고 하는 것은 일단 뭐예요? 역마는 돌아다니는 거죠. 이건 뭐예요? 직주 이동이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많다 이런 뜻이에요. 병은 역마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무토인데 신을 낳았다. 이 사람은 무신이 병을 낳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때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식신을 낳기 때문에. 남자 무신, 여자 무신들 대단히 성공하는 사람들 많아요. 인간미가 좋고요. 만약에 제가 다시 태어난다면 글쎄 이렇게 한번 좀 태어나고 싶어요. 근데 그렇지만은 병을 낳기 때문에 진득해 보이지만 어떻다고요? 돌아다녀. 엄청 돌아다니는데 식신의 금을 보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무역이라든가 사업, 기질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어쨌든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더라.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자, 이 다음은 식상에 대해서 좀 한번 좀 보시는데, 자, 이제부터는 인성이 록왕으로, 왕지 록왕으로 놓여 있으니까 다른 것은 당연히 우리가 종을 하자고요. 식상을 우리가 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식상인 당연히 토인데, 하나는 보니까 무토가 와 있고 하나는 기토인데, 무토는 무가 묘에 온다고 하는, 우리가 뭘 본다고요? 목욕을 보고. 그렇죠? 욕종에. 그렇죠? 욕종에 병궁에 들어와 있고, 하나는 기토 같은 것은 기묘는 뭐로 들어왔나요? 기묘는 보니까 기묘는 병에 들어와 있네. 그렇죠? 병에, 화토동법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병궁에 들어와 있더라. 그렇게 본다. 자, 식상은 여명으로부터 먼저 본다고 하는 것은 여명의 자식이에요. 그렇죠? 자식 놓으면은 자식이 목욕이나 병에 들어와 있어요. 공부와 관련해서는 어떨까요? 조금 담을 쌓. 그래서 여러분, 정묘일주의 여명의 자식은 공부 잘하기를 조금 기대하는 것은 조금 무리예요.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요? 욕과 병에 들어와 있으니까 일찍 보내서 자수성가시켜서 오히려 미용, 화장, 이발, 머리, 헤어, 디자인, 옷 이런 거 있죠? 이런 공부 시키는 게 훨씬 나아요. 인문사회계열 이쪽보다는. 이미 부모를, 여러분 사주팔자는요, 우리가 얼굴을 다 부모를 닮듯이 사주팔자도 어떻게 한다고요? 유전해요. 그대로 유전해요. 아주 여러분 이제 감명을 해보시면, 어머니가 오시면은 반드시 자식 거 가지고 오고 아버지 거 갖고 와요. 남편 거. 그럼 식구 세네 명 걸 딱 틀어보면은
답이 붕어빵이에요. 어쩜 그렇게 잘 들어맞는지 보시면 여러분이 알아요. 그래서 일단 자식을 우리가 자식이 되게 한량기가 좀 많아요. 그래서 공부와는 좀 담쌓는 그런 유형들이 많고, 두 번째, 이건 육친의 관계고 심리적 관점에서 보시자고. 여러분, 식상이 이렇게 욕과 병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는 멋이죠. 그래서 식상이 욕에 들어오잖아요. 기가 막히게 멋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멋을 추구하고, 식상이 욕으로 들어오면 맛을 추구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묘일주들이 음식을 다루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묘일주들이 음식을 턱 대충 만들어도 맛있답니다. 그래서 이 정묘일주들은 대충 하는데 왜? 식상이 목욕에 들어와서 그래요. 벽에 놓고. 그렇습니다. 근데 식상이 목욕에 들어오면 한 가지 문제가 있어. 음식이 어떻다고요? 까탈스러워요. 식상 목욕에 들어오면 음식이 까탈스럽고 체기가 많아요. 밥 먹고 잘 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식상 목욕 때문에 그래요. 식상이 목욕에 들어오면은 위비가 약해져가지고, 쉽게 말해서 비위가 약해져서 음식 탓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식상이 욕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참 멋을 잘 내는데,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요 정화는 천간 동물이 족제비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주작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요 족제비는 영어로 얘기하면 밍크예요. 그래서 정화는 다 밍크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밍크로 태어났던 것은 식상이 욕에 들어오면 맛의 일가견이 있지만 정화일주 자체가 뭐예요? 족제비 밍크지요. 그래서 멋에도 일가견이 있어. 여러분, 정화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옷 입는 폼이 틀려요. 색상이 틀려요. 남자도 그렇답니다. 이 묘목들은 조기, 습기보다는 조기를 좋아해요. 조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임묘진 사오미고 여기는 해자축이에요. 신수 해자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묘를 놓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히 정묘를 놓은 사람, 묘를 놓은 사람들은 해자축으로 들어 습기를 보잖아요. 되게 팔자가 꼬인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잘 보세요. 묘목, 이렇게 을목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제 묘목을 놓은 사람은 습기를 싫어해요. 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기가 들어오면 인성이 될 것 같지만은 거꾸로 편인기가 들어와서 제가 쏙 빨려버리는 형국이 된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고, 자, 일단 이제 한번 우리가 지금부터 도망역과 그 다음에 고신 과숙에 대해서 한번 보는데, 자, 도망역과 고신 과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보시는데요. 도망역은 삼합으로 우리가 배우고 과숙은 방합으로 배우더라. 이렇게 보시면은 묘의 삼합은 해, 묘, 미더라. 그대로 놨으니까 그 지장화예요. 그렇죠? 지장화인데 연옥을 가서 도하는 12신살의 연살이니까 뒤연반겁이라고 하는 것은 해 뒤에 묘 뒤에 미 뒤에 뒤연반겁이더라. 그러니까 연은 보니까 자수가 되고 반은 요 묘 뒤에 오니까 진이 되고, 당연히 신자진이겠죠. 뭐, 그쵸? 미 뒤에 오는 것은 신이더라. 우린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보니까 요 망신은 앞에 들어온 녀석이에요. 요 앞에 들어있는 거. 해 앞에, 묘 앞에, 미 앞에. 그래서 해 앞에 들어있는 것은 술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요 묘 앞에 있는 것은 인이 되고, 미 앞에 있는 것은 오, 이것은 앞천망육이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충은 뭐냐 하면은 그대로 있는 것들을 그냥 해묘미를 충하는 거예요. 그렇죠? 역제월이야. 그렇죠? 역마살, 제살, 월살 이렇게 하는데, 역마는 지를 충하는 거예요. 지살을. 그렇죠? 충을 충하니까 사화가 되고 사유축이 될 거예요. 그렇죠? 육이 되고 월은 축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이렇게 배우셨어. 월, 화, 천, 반은
극하더라, 극하더라. 그쵸? 5월살은 화개살과 극하고 천살과 반환살은 서로가 충하고 극하더라. 그렇죠? 이렇게 배웠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살과 역마살을 망겁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지살과 역마는 둘이서 또 충국하고 망신과 겁은 또 겁살은 이렇게 충국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제살과 제장 연육이 있어요. 그렇죠? 제살과 장성살은 둘이서 충하고 그 다음에 연살과 육개살은 둘이서 충하고 그래서 와라천반 지역만금의 제장 연육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보시니까 도화라고 하는 것은 보니까 일단은 도화는 보니까 자수 망신은 보니까 인 그 다음에 또 역마는 보니까 사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과숙을 방합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묘는 인묘진이네요. 그렇죠? 인묘진의 인합해 사고 축을 우리가 과숙이라고 얘기하고 인묘진사 비오는 사생을 우리가 고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보시자고요. 도와 망신은 여명을 기준으로 보고 망신과 역마는 남명을 기준으로 보는데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렇더라. 근데 이 도와 자수에 운이 오게 되면은 자수는 보니까 나한테는 관도화에 그렇죠. 관도화인데 자묘가 뭘로 들어오나요? 형으로 들어와요. 그렇죠. 반드시 관도화가 형으로 들어와. 그럼 뭐예요? 관도화라고 하는 것은 관도화는 직장 내 연애하는 거죠. 나와 같은 조직에 있는 사람과 반드시 어떻게? 일탈 연애의 기운, 이성의 기운이 들어오더라. 근데 그 애는 어때요? 형으로 들어오니까 형과 관련된 일을 하겠구나. 자, 형은 이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형은 이렇고 충은 어때요? 충은 이거잖아. 충은 비어있고 형은 갖춰져 있죠. 형은 형무소잖아. 그렇죠? 형이 들어오면 굳이 깨. 그 다음에 충이 들어오면 어때? 굳이 묶어. 그래서 형이 들어오면 반드시 자기의 현상들을 깨고 나를. 그래서 반드시 일탈 이렇게 들어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도화의 관성 이렇게 도화에는 직장 내 일탈, 직장 내 이성의 운이 들어오더라.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니까 위에 보니까 뭐 특별하게 뭐 여기는 지금 없네. 그렇죠? 인묘에 그 다음에 사묘에 그 다음에 축의 묘에 그 다음에 사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다른 건 특별히 없을 것 같아요. 없는데 여기 보시니까 축토 과수군이 있죠. 네. 축토 이제 과수군을 보시자고요. 이 과수군을 보면은 뭐가 나와 있냐면은 식재간 인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식재간이 인묘된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서는 우리가 인묘를 식재간이 입고라고 얘기를 했는데 재간의 입고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는 여기서는 이 과수군이 충이 돼야 되는데 실제는 이 과수군이요. 이건 제가 조금 오버해서 좀 적어 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저기다 그 묘축을 가지고서 미로다가 제가 착각을 했든지 해서 요걸 적어 놨으니까 요건 여러분이 조금 참고를 좀 덜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운성 학국을 짜는 미토운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요 미토가 들어온다라고 얘기하면은 해묘미 합을 짜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 운성이 제가 있다라고 어떻게 했냐면 운세 패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운세 패턴 뭐 패자를 운세 패턴 이렇게 썼을 때 저게 병은 들어오기 병태관으로 들어오죠. 그렇죠? 요 관은 관대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병이 지금 보니까
묘로 들어와 있고, 그러면은 나한테는 미가 보니까 정미관대로 들어오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해수 같으면은 해묘미 이렇게 들어오죠. 요 미토운에 나한테는 어떻게 되나요? 묘미 반합으로 들어오죠. 물론 해가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인성이 어떻게 되나요? 완전히 합으로다가 인성이 관대, 인이 관대로 들어오다, 월살로 들어온다고 한다는 것은 내가 이미 공부를 통해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미년. 그럼 예를 들어서 정묘일주는 을미년에 어떻게 되나요? 전부 다 인성이 들어오고 밑에 전부 다 인성으로 전부 다 이렇게 들어오죠. 그럼 이 사람은 반드시 내가 배우던 곳에서 옮겨서 다른 곳에 가는 거예요. 가거나 출사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정묘일주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정묘일주들은 을미년에 학교와 관련을 맺든 학업과 관련을 맺든 어떤 내가 공부를 하던 곳에서 다른 곳에 옮기든 반드시 내가 하던 짓을 배우는 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정묘일주를 주변으로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면은 을미년에는 전부 다 천간지지가 전부 다 어떻게 인성으로 다 합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직장에서 생활한다면은 직장에서 특별히 어떻게 이동을 놓으면서 그 다음에 어떤 승진 승급의 운이 들어올 것이고, 일반인들 같으면 공부를 하려고 자리를 옮기는 운, 우리가 그렇게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말년은 철새 계금 운이라 그랬는데, 제가 이제 끝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 철새 계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이 철자가 쇠철자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쇠자라고 하는 것은 철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철새는 열쇠예요. 열쇠와 자물쇠야. 요 개는 10개자고 여는 금속이 뭐예요? 열쇠와 쇠대, 자물쇠와 쇠대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일지에, 무조건 일지에 묘를 깔고 있거나 유를 깔고 있거나 수를 깔고 있으면은 이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철새계금 이랬어요. 자, 이런 얘기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제가 언제 한번 설명을 드렸겠지만, 묘는 일출지문이다. 유는 일입지문이다. 일입지문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천문의 지문이다. 천왕지문. 자, 다시 얘기해서 일출은 해가 뜨는 곳이고 일입은 해가 지는 곳이죠. 그렇죠? 요 천왕은 하늘을 놓는 거예요. 잠을 놓는 거예요. 천문은요. 그러면은 일출지문의 일입지문은 나가서 일에서 끝까지 있다가 들어와서 잠자는 거,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묘유수를 놓잖아요. 묘유수를 놓게 되면 철새 계금을 놓으면은 남의 지금 열쇠를 열고 닫는 거 있죠. 열고 닫는 일에 관여하기 때문에 컨설팅, 누군가에게 멘토, 안내자, 후견인, 아주 쉽게 얘기해서 해결사, 흥신소에 많겠죠, 그렇죠? 이 역할을 많이 해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좋은 거는 나이 들어서 이렇게 활인 쪽으로 들어온답니다. 뭐 종교인들도 전부 다 이렇게 전부 다 멘토지 뭐, 그렇죠? 전부 다 멘토예요. 그래서 이런 쪽에 놓는 직업들을 대체적으로 많이 놓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년에 어쨌든 간에 묘의 이 병지를 가지고 계속 돌아다니지 말고 저 초년에 배웠던 걸 가지고선 인성로광, 이미 내가 깔고 앉는 자리가, 그렇죠? 부빌 언덕을 가졌으니까 철새 계금의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뭐라 그래요? 구류술업 또는 뭐라 그래요? 구술업. 구술업과 구류술업은 틀려요, 그렇죠? 구술업은 말로만 하는 거고, 구류술업은 생산 제조하지 않는 서비스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체로 구술업을 놓는 경우가 많아서 정묘일주들은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을 놓더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묘일주를 여러분 공부를 좀 하셨는데, 혹시 또 질문하실 게 있으면 하세요.